네온색 타이즈와 레그 워머,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흥은 80년대를 뜨겁게 달군 에어로빅을 상징합니다. 워낙 독특하고 강렬했던 문화라 뉴트로 열풍 속에서 재조명되기 일쑤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에어로빅을 보고 있다 보면 저런 텐션과 다이내믹함이 탄생한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에어로빅의 저세상 텐션이 어떤 세상에서 탄생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1968년 생리학자 케네스 쿠퍼는 체력 증진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산소 운동이 탁월하다는 주장을 담은 책 에어로빅스를 출판합니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 유산소 운동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다는 걸 고려하면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에어로빅스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제키 소렌스는 책에서 제안한 단조로운 유산소 루틴에 재미를 더하고 여성의 참여를 북돋기 위해 안무를 추가한 에어로빅 댄스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의 데모 제인 폰다는 제키로부터 회포를 이어받아 에어로빅 인기에 부르짖히며 우리가 아는 에어로빅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적도 있는 헐리우드 대배우 제인 폰다는 에어로빅 전도사를 자처하며 에어로빅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78년 그녀는 차기작 수용복신을 준비하던 중에 에어로빅과 인연을 맺는데요. 그 경쾌하고 에너제틱한 분위기에 단숨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그의 비버리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에어로빅 스튜디오를 오픈할 정도로 말이죠. 제인의 스튜디오는 매주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성황을 이루는데요. 그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81년에 에어로빅 책, 다음 해에는 비디오를 출시하며 캘리포니아를 벗어나 미국 전역에 에어로빅을 소개합니다. 그중 제인 폰다의 워크아웃 비디오는 에어로빅 광풍의 도화선이 되는데요. 제인이 에어로빅을 지도하는 모습이 담긴 이 비디오는 지금 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인 시도였다고 합니다. 80년대 초반 홈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미국 내 VCR 보급률이 5%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무색하게 순식간에 100만 장 이상 팔아치우며 80년대 초 가장 많이 팔린 홈비디오가 되었습니다. 유독 베이비 부머들이 그녀의 비디오에 열광했는데요. 운동하는 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었을 뿐더러 가볍게 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30, 40대 직장인에게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디오에 등장한 제인의 모습, 즉 46살에도 건강한 몸매를 지닌 모습에 베이비 부머들은 에어로빅으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집안 거실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베이비 부모들이 일제히 에어로빅 클래스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에어로빅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에어로빅 인구는 78년 200만에서 10년 만에 무려 10배나 늘었고 덩달아 VCR 보급률도 3년 사이에 무려 6배나 급증하고 에어로빅화를 제작한 리복은 나이키를 제치고 스포츠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에어로빅 광풍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기도 했습니다. 네온색 타이즈와 레그 워머는 에어로빅뿐만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이들 사이에서 보편화되면서 에어로빅 패션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특히 레그 워머는 83년에 개봉한 플래시댄스의 흥행 덕분에 시대의 패션 아이템으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에어로빅 의상은 팝컬처에서 성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장치로 줄곧 쓰였는데요. 당시 수많은 대중매체가 에어로빅 연출로 배우의 성적 매력을 어필하고 시청자의 성적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에어로빅의 뜨겁게 타오른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을 뒤로하고 피트니스 업계의 순리대로 새로운 운동법이 등장하면서 에어로빅 인기도 서서히 시들어갔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에어로빅이 쇠퇴한 또 다른 이유로 부상 위험을 꼽았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점프하는 동작은 허리와 무릎 그리고 발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신발이 적절치 못하거나 운동량이 지나칠 때 2명 중 1명이 다친다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수술 혹은 다른 운동법을 찾아 이탈하면서 에어로빅 쇠퇴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에어로빅 인기가 하락하던 시기 90년대 중반은 에어로빅이 경쟁 스포츠로 발전하는 시기와 겹치는데요. 90년대에 들어서 에어로빅 협회들은 동작의 기술성과 예술성을 겨루는 스포츠 에어로빅의 윤곽을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5년 국제체조연맹이 스포츠 에어로빅을 체조 종목에 편입하고 세계대회를 개최하면서 에어로빅은 레저 운동에서 스포츠 종목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합니다. 제인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7, 80년대 체육관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알맞은 수준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에어로빅 전도에 더욱 힘썼다고 하는데요.
결국 에어로빅은 여성뿐만 아니라 체육관의 높은 문턱에 선뜻 운동을 시작하지 못했던 남성들도 피트니스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렇듯 에어로빅의 매력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모든 성별, 세대, 그리고 운동 수준을 포용하면서 대중의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켰습니다. 뉴트로 열풍으로 재조명되는 에어로빅, 팝컬처에 남긴 강렬한 인상만큼이나 피트니스 시장, 더 나아가 인류의 건강에도 묵직한 영향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